네. 최근에 법원에서는 배달 라이더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법원에서는 또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판단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랐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업무 자율성으로 보여집니다. 타다의 경우에는 드라이버의 업무 자율성이 조금 낮았는데요. 예시를 들면 드라이버들은 이제 앱이 지정한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했고요. 호출을 대기를 하고 업무 방법이랑 업무의 배분 모두 이 타다 측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거기 앱 어플에 따라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라이더의 경우에는 배달 콜 수락 여부, 그리고 배달 경로의 선택을 라이더가 직접 선택을 하는 자율적인 결정 방법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페널티 제도, 레벨업 제도, 그리고 저희가 보통 피하고 싶어 하는 똥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수행하면 가산점을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는 했으나 이게 강제 배차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원 배달 라이더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상황별 대응 요령이 있었는데요. 요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업무 방법을 지시했다 하기보다는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맹점이나 고객이 좀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준 것이다. 또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것으로 업무 종속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또 이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는 근로자인지 어떨 때는 근로자가 아닌지 명확하게 기준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근로기준법 말고 별도 입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그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5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 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저희가 줄여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노동약자 보호법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혹은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요즘 현재의 노동법 체계로 보호하기 어려운 그 측면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법 체계의 제도 실패에 대한 보완을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노동계 쪽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노조법에 그 노동 약자를 좀 포괄해서 넓게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 약자 보호법이 제정이 된다면 관리 방안도 그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안 관련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면서 관리 전략에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